느끼는 중인데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스입니다. 며칠째 계속 눈이 오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눈이 이렇게나 주변에 텅텅 쌓였습니다. 이 하얀 눈과 어쩐지 잘 어울리는 바로 이 차량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중형 세단이고요. 르노의 SM6입니다. 사실 뭐 신차도 아니고 이미 부부명이 됐을 때 차바스 형이 꼼꼼하게 리뷰부터 시승까지 다 보여드렸던 차량인데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차이기도 해요. 왜냐면 쉽지 않아. 이 중형 세단을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이런 문제가 좀 있죠. 요새는 SUV 시장이 워낙 뜨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차를 고민하실 때 세단보다는 SUV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중형 세단 전체가 약간 무덤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사실 이 차를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이 소식이 빠르신 것 같아요. SM6에서 새로운 트림이 출시가 됐다. 근데 그 트림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실물로 좀 보여달라 라고 하셔가지고 눈길을 해치고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프닝에서 조금 당황하셨겠지만 이 차는 실제로 이름 자체가 필 트림이에요. 새롭게 기존에 있었던 SE, LE, RE, 프리미에르로 구성된 트림에서 RE 프리미에르만 남기고 그 아래쪽에 있는 하이 트림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옵션과 더해져서 필 트림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필 트림 얼마나 한국인이 좋아하는 옵션들을 담고 나왔는지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딱 이렇게 봤을 때 있잖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몰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가까이 다가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자, 이 차량의 헤드램프를 보시면 당연히 LED 퓨어 비전이라고 헤드램프에도 이렇게 직접 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방향 지신을 켰을 때 아래쪽에 램프가 이렇게 무빙하는 형태로 순차적으로 점등합니다. 이거 사실 고급차에서 많이 보는 헤드램프잖아요. 뭐 아우디 같은 이런 조명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이런 턴 시그널 램프 들어가는데 이 필 트림, 어떻게 보면 가성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필 트림을 선택을 해도 이런 고급감이 느껴지는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차량의 리어 부분도 역시나 전면과 마찬가지로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단정한 기조를 그대로 이루고 있어요. 좌우 쪽에 일렬로 테일 램프가 배치되면서 좀 더 균형감이 있는 비례감이 느껴지는 그런 차체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옛날에 막 TC260 막 이런 거 써 있었잖아요. 이렇게 레터링처럼. 근데 이런 게 다 빠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빠진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TC이라는 게 막 TC는 대문자고 E는 소문자고 거기 막 숫자까지 써 있고 해가지고 화면에서 봤을 때 사실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더해주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아주 깔끔한 이런 후면부 매무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 안쪽으로 꽤 깊이감 있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중형 세단 치고도 이 정도면 굉장히 깊은 축에 속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50m 이상 물건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쉬운 거는 이런 거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손으로 내려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수동으로 직접 닫아주셔야 한다는 거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열 때 반응 속도 같은 것들이 꽤 빠른 편입니다. 자, 측면부를 보면 이 차는 전체적으로 캐릭터 라인을 막 강조한 차는 아니에요. K5나 소나타를 보시면 아주 막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입체적으로 많이 드러내놓게 해서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강렬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캐릭터 라인에 익숙해질수록 차가 좀 질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볼륨감을 통해서 이 캐릭터 라인을 표현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이 매무새가 좀 우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드러운
소프트한 양감 때문에 이 차의 우아한 매력을 조금 더 더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타이어는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17인치가 이 필트림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17인치 휠 괜찮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전체적인 비례감이랑도 잘 맞고 17인치 휠을 적용하게 되면 연비 면에서도 어느 정도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실제로 17인치, 18인치, 그리고 18인치, 19인치 요 사이의 연비는 한 리터당 0.3km 정도 되는데 작지만 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17인치 타이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안쪽에 또 투톤 알로이 휠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차량의 전체적인 모습과도 꽤 잘 어울리는 단정한 느낌의 휠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눈 오고 추울 때는 들어오자마자 막 너무 추워가지고 시동을 켜자마자 바로 응따를 딱 이렇게 눌러야 되죠. 그리고 핸들을 잡았을 때 너무 차가워. 이럴 때는 바로 핸들 열선까지 손딱까지 작용을 합니다. 자, 이 차량은 필트림에 운전석 그리고 동승석에 열선 기본 적용되고요. 또 이렇게 핸들 좌측에서 스티어링 휠의 열선까지도 바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옵션이잖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통풍도 빼놓을 수 없죠. 열선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까지도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필트림에서 가장 매력적인, 정말 실오너가 됐을 때 가장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기판 같은 경우는 7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이 9.3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세로형 형태예요. 마치 볼보에 들어가는 그 차량의 세로 디스플레이처럼 이 차량도 세로형 디스플레이인데요. 제가 과거에 탔었던 X32 이런 친구와 다르게 SM6를 탔을 때 좋은 점은 이게 완전히 매립이 되어 들어가 있어요. 송풍구랑 이 결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서 하나로 쭉 매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대시보드 쪽이 훨씬 시원하고 또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SM6는 이 실내 자체가 깔끔하다. 이 대시보드 아래쪽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들어가는데요. 이건 역시도 이 필트림에 기본 적용됩니다. 보통은 막 트림을 올려야지 여기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필트림이 확실히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컵홀더 쪽 안쪽에도 이렇게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 운전석 앉은 쪽의 바깥쪽, 이 센터페시아 바깥쪽에도 이렇게 무드램프가 다 적용이 되면서 야간에서 봤을 때는 이 차의 고급감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인 이 부츠 타입의 기어 변속기 있어서요, 아주 따라락 따라락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꽤 큰 형태이지만 이렇게 온도는 직접 공조부를 다이얼을 돌려서 조작하는 형태인데요. 가장 운전할 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운행해 보면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2열을 앉았을 때 비좁지 않겠냐 싶으실 텐데요. 제가 저에 맞게 시트를 지금 조절해 놓은 상태에서 앉았을 때 보시면 주먹이 3개 이상도 사실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안쪽에 시트가 살짝 들어가는 형태여서 실제로는 주먹이 3개 반 정도까지도 들어가는 형태인데, 좀 성인이신 분들, 남성분들 체구가 있으시다 하면 한 2개에서 이 조금 더 앞쪽으로 가면 2개 반까지도 이렇게 주먹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이 차가 전고가 다른 차에 비해서 약간 더 높은 차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 자체가 그렇게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소나타나 K5가 루프라인이 좀 더 가파르게 내려오는 경향이 최신 차로 디자인이 발명되면서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한 주먹이 2개 정도 딱 들어가는 수준인데 그렇게 비좁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 천장의 좌우 폭감이 살짝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키가 좀 많이 크신 분들이라면 이 좌측 공간에 머리가 살짝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열의 암레스트도 한번 내려보면 이렇게
컵홀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스키 같은 긴 짐들을 실을 수 있는 스키스루 공간까지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은 필트림인데 필트림에서도 어쨌든 2열에 뭐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2열의 운전자들을 위한 뭐 열선이나 통풍 같은 거는 따로 있지 않아서 요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매력적이니까 뭐 요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자, 과연 이 SM6 실제로 탔을 때는 어떨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눈길이다 또. 와, 눈 오는 날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게 될 줄이야. 자, 르노의 SM6 필트림을 이렇게 직접 또 타보고 있습니다. 필트림이 한 2,700만 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선택 옵션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웬만하면은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지 커넥트 같은 게 있어요. 100만 원 약간 넘는 선택 옵션 사양인데 이지 커넥트를 패키지를 적용을 해야 지금 이렇게 9.3인치의 이런 디스플레이가 세로형으로 장착이 되게 됩니다. 이거 운전할 때 보면 진짜 편하거든요. 일단 T맵이 그냥 아예 탑재가 되어 있어요. 블루투스 따로 연결하지 않고도 알아서 내부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너무 좋아. 저는 원래도 T맵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차를 타면 너무 좋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막 뭐 선 같은 거 끼지 않아도 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보면서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편한데 요거는 선택 사양으로 추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간 그 선택 옵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추가를 하더라도 3천만 원하고 54만 원이 더해지는 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54만 원에 살 수 있는 차 중에서는 그 정도 옵션 다 더하고 생각해보면 중형 세단에서 정말 탑급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아유, 그래, 이 옵션 같은 거 많이 들어간 건 알겠는데 탔을 때 차가 별로면 그거 어떻게 타?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SM6 하면 사실 승차감 자체에 악명이 좀 있었던 차량이죠. 이 차량이 후륜에 토션빔이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 자체가 좀 통통거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페이스리프트 때도 한번 이 차량 싹 바뀌면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구형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보통 차들이 외관을 막 이렇게 바꾸는데 SM6는 진짜 특이하게 내부를 싹 바꿔버렸어요. 이 통통거림을 억제해주는 하이드로 부시 같은 걸 이 서스펜션에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게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일종의 뭐 서스펜션의 어떤 연골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녀석들이 들어가면서 이 차체가 실제로 아래 위로 이렇게 펌핑했을 때 나오는 그 충격을 그 하이드로 부시가 많이 흡수시켜 주는 거예요.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게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2열에 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주행감 자체가 예전처럼 막 정말 이 차 못하네 마네 막 이런 수준이 전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SM6의 경쟁력은 지금이 저는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형 세단이 잘 안 팔려. 제조사가 여러 가지 막 혜택도 많이 주고 차도 일단 빨리 나와. 이거는 요새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가성비 좋은 옵션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많이 들어간 트림도 새롭게 나와. 근데 가격은 구형에서 봤을 때랑 비교하면 한 90만 원, 약간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저렴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심지어 페이스리프트가 최근에 되면서 승차감은 또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SM6를 타기에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나온 차량인 거죠. 자, 이 차량은 1.3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 장착된 차량이에요. 이 차에 들어간 엔진 자체를 저는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 차에 들어간 엔진은 르노와 벤츠가 같이 공동 개발한 엔진이에요. 실제로 벤츠의 뭐 A클래스 같은 모델에도 동일한 엔진이 적용되기도 하죠. 이 엔진의 내구성과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어쨌든 두 회사가 머리를 맞댄 거잖아요. 이 엔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안고 탈 이유는 없는 차죠. 자, 주행을 시작하고 보면 이 서스펜션은 좀 하드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딱딱하다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빠릿한 느낌으로 좀 쪼여져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이 노면을 꽤 부드럽게 달려주면서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는 꽤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는 차량이에요. 자, 약간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딱 풀가속을 하자마자 바로 엑셀이 딱 치고 오는 그 정도의 이 강력한 어떤 토크가 느껴지는 차량은 아닌데 엔진에 딱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렸을 때 속도가 올라가는 수준이 상당히 점진적입니다. 운전자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정도로 점진적으로 쭉쭉쭉쭉 부드럽게 끝까지 올라가는 매력이 있어요. 자, 살짝 브레이킹을 했을 때 브레이킹도 좀 부드러운 형태에 속하고요. 전체적으로 핸들을 딱 조작하는 이 조향 감각이 좀 가벼우면서도 이 가운데 부분이 딱 좋아지는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그러니까 핸들링은 상당히 쫀쫀한데 운전하기엔 수월한 가벼운 느낌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 차량이 K5 소나타보다 정말 월등하게 나은 점이 하나 있다면 핸들링이라고 꼽고 싶어요. 핸들링은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급격한 코너 구간을 돌 때도 아주 부드럽게 돌아주는 매력도 있고요. 저 오랜만에 제가 SM6를 다시 타보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제가 타본 차량들이 뭐 그랜저 이런 대형 세단들이란 말이죠. 저는 이 핸들링의 어떤 감각과 수준 이런 것들은 국산 차량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꼭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서 평가를 하기에는 훨씬 우수합니다. 안정감이 있으면서 동적인 감각도 충분히 느껴지는 정도의 그런 조향 감각이 느껴지는 차량이라는 거. 물론 이제 7단 DCT가 적용되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정차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출발을 할 때 나오는 약간의 진동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약간의 충격. 특히 SM6에 1.3 가솔린 터보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운사이징 엔진이기 때문에 배기량 자체가 낮죠. 배기량이 낮으면 우리 지갑에 돈을 아껴주게 됩니다.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가장 저렴한 금액을 지불하시고 탈 수 있는 차예요. 연간 한 뭐 25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만 내면 탈 수 있다. 그러니까 국내 이제 중형 세단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자동차세를 물고 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공영주차장 할인 요런 혜택들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편하게 주행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SM6를 실제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한 10분 중에는 6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이 필 트림을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타보니까 2,700만 원대에 시작을 하고 웬만큼 풀옵션처럼 막 안전사양 다 넣어도 3,054만 원에 살 수 있는 차치고는 전반적인 감성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가성비 있게 중형 세단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 가성비 있는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에요. 그 탈리스만이잖아요. 유럽에서 사실 사랑받는 차량인데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달고 한국에 나와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항상 르노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 그 로장주 엠블럼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런 엠블럼을 그대로 달고 나왔으면 제가 볼 때는 3,500을 받아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더 살 것 같아. 우리 르노 코리아가 이런 저의 바람을 좀 반영시켜 주시면 더욱더 매력 있는
그런 독보적인 중형 세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타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일 정도로 가성비가 느껴지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옵션 꽉꽉 채워넣은 차량이어서 많은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럼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